자, 11월 4일 비트코인 시장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지금 62,700달러. 지금 어제와 뭐 큰 가격의 변동 차이가 없습니다. 어제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있었던 가격, 그 부분에서 지금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어제 우리가 기다리던 테이퍼링 드디어 언급을 했습니다. 어제 새벽 3시 반경에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연준이 이번 달 말부터 테이퍼링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매월 150억 달러씩 규모의 자산 매입, 채권 매입 규모를 축소한다라는 테이퍼링 관해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테이퍼링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죠. 테이퍼링 다음에 있을 뭐죠? 금리 인상이죠. 우리가 무서워하는 건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 테이퍼링을 먼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테이퍼링을 겁을 내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금리 인상이죠. 근데 아직 금리 인상은 진행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상황을 좀 더 보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지금 시장도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이걸 좋게 받아들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폴링 엣지라고 했던 이 쐐기형으로 박히는 이 그림은 이제 벗어났습니다. 이 정도면은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추세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아직도 추세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추세가 아직 상승, 하락, 이 둘 중에 지금 추세가 지금 나오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어제 있었던 상황을 한번 우리가 보면은, 자, 5분봉으로 잠깐만 보면은, 네, 어제 이때죠. 이제 새벽 3시쯤에 갑자기 이런 식으로 갑자기 빠지는 그림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이때 사람들 엄청 많이 놀랬을 것 같은데, 순식간에 5분 만에 여기까지 꼬리를 빼고 다시 지금 이렇게 바로 올라가 주기는 했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차트상으로는 지금 많이 어렵죠. 여러분들도 지금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거는 저 또한 그렇고요. 일단은 우리가 그러면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긍정적인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먼저 확인부터 할게요. 여기 기사부터 빠르게 확인 먼저 하고 차트를 다시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했던 이번 달 말부터 테이퍼링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달 150억 달러씩 채권 매입 규모를 축소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번 달에 진행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반영이 벌써 다 되어 있었고,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금리 인상을 언제 하는지. 테이퍼링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상도 예상보다는 조금 빨라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솔직히 차트 그냥 비트코인 하락 많이 박았을 겁니다. 하지만 테이퍼링 진행은 하는데 금리 인상은 아직 아니다, 인내심 가질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뭐지? 금리 인상을 안 한다니까 좋은 것 같기는 한데 또 테이퍼링 진행한다니까 이거 어떻게 움직여야 되지? 라고 하는데,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을 강하게 어필을 하고 강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자, 그 밑에 그러면 나중에 그 밑에서 살펴볼 건데, 과거에 그럼 금리 인상 때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 전에 이제 간단하게 또 다른 기사, 흥미로운 기사가 뉴욕 시장의 이번에 당선자 에릭 애덤스가 가상자산 친화 도시로 만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릭 애덤스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에 굉장히 친화적인 인물인데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새 뉴욕 시장 비트코인 성장 방해 요소를 조사한다. 마이애미와 우호적 경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암호화폐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를 조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굉장히 파격적인 발언이죠.
암호화폐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를 조사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친암호화폐적 행보를 보이는 마이애미를 언급하면서 경쟁을 하면서 우호적인 경쟁을 펼치길 원한다라는 이런 정말 새로운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투기 자산 그리고 비트코인 하면은 아유 뭐 저런 걸 하냐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정말 비트코인 성장이 이렇게 빨리 될지는 몰랐어요. 우리 과거의 인터넷과 같습니다. 인터넷 정말 나중에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쓸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정말 웃으면서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성장성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거에 이제 아까 얘기를 계속 하다가 말았던 이 제로 금리, 이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그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저번에 이거는 살펴봤죠. 테이퍼링을 그때 시작을 했을 때 13년도에도 테이퍼링 언급이 나오기 시작하고 9월에 연장을 한다라고 하고 막상 테이퍼링을 딱 시행을 했을 때 그때 차트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때 차트 보면 자, 테이퍼링을 시작한다라고 하고 하루 이틀 정도 잠깐 빠진 걸 볼 수가 있었죠. 빠지고 그 다음부터는 불안 요소 해소로 인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는 또 다른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연말이 됐을 때,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한번 살펴볼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과 굉장히 가격이 커플링이 많이 되어 있죠. 그런데 자, 여기 파란색 라인이 나스닥이고요. 여기 주황색 라인이 비트코인인데 나스닥이 오를 때는 비트코인이 안 따라갈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나스닥은 오르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내려가는 이런 그림은 많이 나와요. 나스닥이 올라간다, 비트코인은 내려간다, 이런 그림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나스닥이 내려갈 때는 대부분 비트코인은 커플링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이 내려가면 비트코인도 내려가고, 나스닥이 올라갈 때는 디커플링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나스닥이 이렇게 내려갈 때는 비트코인은 거의 따라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억울하죠. 나스닥이 오를 때는 비트코인 내려갈 때도 있는데 나스닥이 내려갈 때는 참 애꿎게도 커플링 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때 금리 인상을 언제 실행을 했느냐, 테이퍼링 이렇게 진행을 이야기를 한 후에 언제 진행을 했었냐, 바로 15년도에 했어요. 15년도 12월 17일 16일 정도 그때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보면은 이게 15년 기사거든요. 15년 12월 17일 기준금리를 인상을 합니다. 제로금리의 시대를 종언을 해요. 이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시행된 이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이 7년 만에 종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이 9년 만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됐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이때 금리 인상이 됐을 때 그 이후에 비트코인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딱 금리 인상 한다고 이야기를 한 이후에 한 달 만에 약 24% 정도가 하락을 합니다. 한 달 만에 약 24% 정도. 자, 그럼 그때 나스닥도 한번 살펴볼까요? 나스닥 2015년 12월 16일이죠. 자, 그 전까지 나스닥 정말 승승장구하면서 계속 올라갔어요. 금리 인상을 딱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나스닥이 16%가 내려갑니다. 나스닥이 16% 내려가는 거는 정말 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는 바로 여기 금리 인상이에요. 금리 인상. 말했던 것처럼 테이퍼링 이야기를 얘기했을 때, 자, 13년도 12월이었죠. 13년 12월 이때 보면은 금리 인상을 이야기를 하고 얼마 파장은 못 느끼고, 테이퍼링 언급을 하고 얼마 파장 못 느끼고 나중에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도 당연히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두 달을 짧게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금리 인상이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파격이 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보시면은 15년 이제 16년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중간에 금리 인상을 했는 이 날들이 있습니다. 이런 날들을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면은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여기가 인상이 될 때거든요. 18년 2월 그리고 18년 3월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18년 9월도 그렇고, 18년 여기 12월 20일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이 될 때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나스닥이 흔들리면은 비트코인도 따라서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나스닥 지표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나스닥 지표 보게 되면은 지금 나스닥의 상태가 어떤가요? 나스닥의 상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지금 나스닥 거품 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말이 굉장히 많죠. 나스닥이 지금 상승을 했는 거 보세요. 솔직히 비트코인보다 더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조정도 있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부터 만약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나스닥이랑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2020년 3월부터 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그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땠을까요?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갔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조정도 받고, 여기에서도 또 한 번에 조정 크게 받고, 지금 전고점 아직도 제대로 뚫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한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뭐 다른 뭐 금리 인상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 번에 나스닥이 하락을 하게 된다,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당연히 우리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나스닥의 상태를 보세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거품이 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무한정으로 계속해서 오를 거라 생각을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에 나스닥도 조정이 한번 큰 폭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조정을 중간중간에 작게는 받긴 받았어요. 이렇게 올리고 어느 정도는 내려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갑자기 갑작스럽게 올리면 다음에 내려주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쭉 올리고 내려주고, 지금 순식간에 여기 좀 이번에 거품이 빨리 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나중에 또 한번 내려줍니다. 조정이 와요. 그럼 그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테이퍼링 끝났는데 지금이 기회 아닌가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그럼 도대체 언제 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보는 입장은 지금 여기에서, 자, 우리가 볼벤상으로도 볼게요. 자, 볼벤 날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 있는 위치가 어딘가요? 딱 지금 중앙이죠. 차라리 볼벤상 차트에서도 뭐 어디 위에 지금 찍혀 있거나 아니면 밑에 이렇게 바닥을 찍고 있거나 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겠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가 정말 애매해요. 딱 중간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봤던 우리 RSI 지표도 한번 다시 볼게요. RSI 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있는 위치가 차라리 여기 과매수 구간까지 확실하게 들어가 버리던지 아니면 여기 과매도 구간까지 와 버리던지 지금 딱 애매한 그 중간 라인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현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 어찌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상황일 수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 완전한 상방 추세가 전환이 되는 건 어떤 기준이라고 했죠? 저번에 말했죠. 63K. 이 63K 위로 확실하게 올라가 주고 여기에서 버텨줘야지만 상승 추세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지금 상황 보세요. 여기 63K 넘기는가 싶더니 다음날 또 이렇게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여기는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 여기에서 무조건 오른다 내린다 이 말을 저는 못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진 전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관점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저는 1차는 60K, 그리고 우린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매수를 진행을 해서 1차, 비트코인이 1차까지 떨어졌을 때 알트코인들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사서 수익 많이 내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보세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 자,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있는데 막상 코인들 보잖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가격이 뭐 크게 오른 것들이 없어요. 물론 뭐 이번에 많이 올랐던 샌드박스 이런 특정 코인들은
많이 올랐죠. 이런 코인들 말고 그냥 보통 지금 기본적인 코인들들 보면은 지금 10월 뭐 20일 한 2주 전의 가격이나 지금이나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지금 가격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씩 그냥 조심스럽게 저점을 찾아가는 이런 거지, 여기에서 급하게 우리가 막 움직여야 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막상 보면은 과거에 지금 차트랑 지금 비교를 하면 분명 이렇게 오른 것들도 있습니다. 알트코인들 중에 이렇게 지금 오르는 코인들도 있을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잘 사서, 뭐 보라 같은 경우에도 사서 오르는 코인들은 수익을 내죠. 왜냐면 충분히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라인을 잡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긴 하죠. 왜냐면 썸씽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했죠. 지금은 수익을 내는 구간보다는 저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매집을 하는 시기라고 이야기했어요. 알트 불장 아직 안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분명히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있어요. 오히려 여기 떨어졌을 때 이때 대비 잘해서 1차, 2차로 잘 나눠서 여기에서 매수 저점 들어가서 수익 내는 코인들 분명히 있어요. 중간중간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 코인들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급하게 움직일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답답하고 포모 겪는 거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자,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 금리 인상을 했을 때 테이퍼링을 하겠다라고 하고 약 한 2년 만에 진행을 했었는데, 이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한 조건이 어떤 걸까요? 보시면은 완전 고용, 다가간 미국, 금리 인상 거의 확실. 완전 고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 완전 고용이라는 말이 뭐냐? 고용 지표가 좋아졌다라는 거. 그렇게 하면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쉽게 말해서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냐? 고용 지표가, 경기가 회복이 돼야 된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회복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시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직 경제가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또 파월 의장이나 뭐 연준에서 얘기하는 건 뭔가요?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나중에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고용 지표가 좀 있으면 나옵니다. 또 고용 지표가 이번 주에 한번 나옵니다. 이번 주에 한번 나와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될까? 지금 미국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자, 그래서 지금 여기 11월 4일, 자, 오늘이죠. 오늘의 저녁에도 나옵니다. 지금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부분도 나올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용 지표들이 이번 주에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여기 비농업 고용지수 나오죠. 중요한 거죠. 실업률, 비농업 고용지수 뭐 이런 것들 나오죠. 이게 언제 나오냐면 11월 5일 날 또 저녁쯤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왜 비트코인이 이도 저도 못하면서 이렇게 갇혀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비트코인이 어느 방향으로 확실하게 움직이지를 못하는 이유가, 지금 모든 투자자들도 생각을 할 거예요. 테이퍼링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뭐 금리 인상 안 한다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아직도 금리 인상 확실하게 또 언제까지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애매하게 하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에 있을 이 비농업 고용지수, 고용지표가 얼마나 지금 개선이 됐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거를 봄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갇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기다려라 기다려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불편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금 이 가격 언제 가격이죠? 2주 3주 전에 있던 가격이랑 똑같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아줘서 그렇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떨어졌다면 우리 3주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묶여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65K에서 한번 팔았죠. 여러분들께 65K에 좀 판다라고 해가지고 65K에 팔고 그 다음 대부분 좀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어느 일부 부분들은 알트코인들은 여기 이때 떨어졌을 때 알트코인들은 도미넌스 때문에 1차 그리고 비트 하락하면서 2차에서 제가 여기에서 매수 포인트들을 잡아들여서 여기에서 수익을 낸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잘했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약간의 짧게 먹는 단타일 뿐이지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뭐 많아봤자 뭐 30% 40%밖에 안 되는 건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장 자체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63K를 확실하게 뚫어주는 그런 그림이 차라리 나오던지 아니면 정말 바닥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부분까지 찍어주던지 이렇게 방향 한쪽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도 애매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지금 고용지표가 어느 정도 발표가 됐을 때 우리가 움직이면은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계속 이렇게 기다리라고만 하는 것보다 뭐라도 좀 해드리고 싶고 뭐라도 수익을 좀 내고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는 싶은데 예전에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제가 좀 무리를 해가지고 알려드리고 하는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하는 방식 그대로를 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의 시드가 정말 전 소중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걱정을 하는 거 지금 레버리지 비율 보세요. 레버리지 비율 보면은 오히려 지금 더 높아졌죠.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더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조만간 한번 진짜 크게 한번 저는 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 딱 끝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나요? 테이퍼링 끝나면은 바로 쭉쭉 이제 악재 해소 이렇게 해서 오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 많이 있죠. 그런데 막상 시장은 어떤가요? 별로 움직임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라 할까요? 테이퍼링 언급하고 했는데 지금 가격의 변동도 별로 없고 지금이 기회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가 저는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이 기회다 그냥 그렇게 해서 쭉 올려버리는 거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이제 매수 들어갈까? 이제 이번에 테이퍼링 딱 끝났을 때 저 새벽까지 이제 안 자고 있었죠? 안 자고 있었는데 그때 채팅방 보니까 정말 난리 났어요. 테이퍼링 이제 끝났다. 이야기했다. 이제 매수 가나요?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전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레버리지 비율 높아지고 있는 이 그림이 너무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테이퍼링은 이제 실행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이야기를 할 건 없겠지만 이제 테이퍼링 지나서 이제 금리 인상이 나오겠죠.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번에 있을 고용 지표들까지 한번 보고 움직이시면 참 좋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투자자들도 지금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사람들이 다시 또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투자보다는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저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60K 떨어지면 매수 그리고 여기까지도 아직까지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추세가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차라리 63K 이상으로 올라가고 자리를 지켜줘 버리면은 매수 들어가고 하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너무 좀 저도 애매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저는 확률이 반반인 곳에는 도박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의 원래 투자 방식이 항상 그렇기 때문에 전 도박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자리를 찾고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일단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지지는 여기 매물대가 많은 59K 이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라인들 이 매물대들까지 지지하는 구간들은 참 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오를 수 있는 요건은 많이 있지만 아직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볼 수가 있죠. 조금은 안전한 투자 방식을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지루할 수 있습니다. 지루할 수 있지만 투자는 일주일, 한 달을 하는 게 아니라 평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도 여러분들이 잘 버텨주신다면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